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큐레이더의 여러 가지 그 앱이나 대시보드 중에서 그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라는 그 펄스 대시보드 앱 애드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비저빌리티 대시보드 이 애드온은 그 펄스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이 그 펄스와 그 다음에 큐플로우 혹은 Q&A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이라든지 IP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손쉽게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대시보드용 그 위젯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익스체인지에 오셔가지고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BM Security Cloud Network Visibility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그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비저빌리티 오버뷰,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디테일, 그다음에 IP 디테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그 화면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요 앱을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른 앱들과 마찬가지로 컨텐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거나 혹은 큐레이더 상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어시스턴트 앱을 통해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네트워크 비저빌리티를 이제 불러드린 첫 번째 오버뷰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네트워크 필터와 그다음에 AQL 타임 시간,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지,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영역이나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져올지를 선택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그 관련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시보드에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떠한 그 위젯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첫 번째 보시면 이 전체 그 플로어 관련된 오펜스가 몇 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서머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니크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1시간 내에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소스 IP나 데스티네이션 IP,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전체 트래픽 볼륨,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보내졌고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IP와 IP들 간의 가운데 이제 얼마나 많은 그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그 볼륨 그 크기 단위로 흘러간지를 이제 탑 10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지도 표시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네덜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 이런 곳들과 지금 여기 서울이죠. 여기 우리 IDC가 있는 위치에 있는 장비에 얼마나 많은 이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션들이 이거는 지역별로 이제 세션을 카운트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리모트 세션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션 카운트 그래프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트래픽들 세션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말하자면 들어왔는지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또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IP별로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있고 IP별로 트래픽 볼륨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지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 표시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을 통해서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한 소스에서 특정 데스티네이션 IP로 한 500메가 정도의 파일이 나갔다 이렇게 트래픽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래픽 볼륨인데 이번엔 뭐냐면 이게 소스 기준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기준으로 표시가 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로우 디렉션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 디렉션에 의해서 이제 구별된 트래픽 볼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R2L 인그레스죠. 그다음에 R2R 이제 익스터널이고 L2R은 이제 이그레스 그러니까 수집 나간 거고 그다음에 L2L은 내부에서 이제 발생한 트래픽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트래픽별로 얼마나 볼륨들이 나가는지 해당 트래픽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볼륨들이 발생을 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위에 보신 것처럼 이제 플로우 디렉션 방향, 디렉션, 그러니까는 내부와 외부 사이에 또 내부와 내부 사이에 뭐 이렇게 발생했다는 이런 트래픽 방향에 의한 볼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하자면 볼륨으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웹 관련된 게 제일 많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DHCP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여기 보면 내부에 이제 그 플로우 제너레이션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테스트 시스템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실제 상황에서 이제 돌려보다 보면 실제로는 아무래도 웹이나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가 제일 많겠지만, 뭐 보지 못했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보인다라든지, 혹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리모트 액세스 관련된 트래픽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한다면 한번 좀 의심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창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활동에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네트워크 보기 창으로 이 창이 바뀌면서 이 자세한 네트워크 트래픽들을 관련된 리스트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이제 말해주면 네트워크 하이라키를 아마 내부에서 정리를 하셨을 텐데, 네트워크 하이라키별로 또 얼마나 트래픽이 이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 세션 중에서 말하자면은 가장 듀레이션과 그다음에 볼륨별로 이제 스캐터링을 이용해서 표시한 게 있죠. 밑에 보시죠, 스퍼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스퍼 플로우는 조금 이제 큐레이터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를 이제 구별을 한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스퍼 플로우는 A, B, C라는 세 가지 타입이 나와 있고, A 타입은 주로 어떤 스캐닝 관련된 있던 네트워크 흐름, 그 다음에 B 타입은 디도스와 유사한 흐름, 그 다음에 C 타입은 호스트 스캐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퍼 플로우를 이제 IBM에서 제공하는 이유는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나 스캐닝 공격이 일어났을 때 과도한 네트워크 볼륨이 어떤 라이센스를 침해하거나, 또는 이제 이제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말하자면 분석가분들이 보고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특정한 어떤 네트워크 특성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특성을 보고 압축을 해서 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퍼플로우를 잘 이용을 하시면 만약에 뭐 디도스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탐지 장비가 없거나 뭐 스캐닝에 대한 탐지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 흐름을 통해서 유사 디도스 활동이라든지 유사 스캐닝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테스트 시스템이라서 스퍼플로우 관련된 세션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롱기스트 플로우 세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업에서 이제 퇴근을 하시거나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 단말이나 혹은 이런 것들 사용되지 않을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게 세션이 끊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세션들이 계속해서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 위치로 계속된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PC가 있는데 야간에 꺼져야 될 어떤 사용자 PC가 꺼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외부로 지나치게 많은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널링이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큰 파일을 올리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외부 어떤 사용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뭐 PC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피드백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세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테스트 시스템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간이 길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은 굉장히 긴 세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바로 모니터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Q&A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Q&A의 여러 가지 어떤 서스펙트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야라룰 같은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하시거나, 혹은 특정한 어떤 그 규칙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의심이 되는 어떤 컨텐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흐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 그래프에 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세션 기준으로 나눈 게 일 거고,
이거는 가장 적게 사용됐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기타 이제 보시는 것처럼 Q&A 컨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파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Q&A는 이제 네트워크가 흘러다닐 때 네트워크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파일이 흘러다니는 경우에는 파일의 해시나 파일 책섬이나 파일의 크기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가 인터넷, 그러니까 이 큐레이터가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이제 요 라지스트 파일 트랜스퍼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여기에 어떤 파일 해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 파일 해시 값들을 바로 클릭을 통해서 바로 IBM 엑스포스 상에 조회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데이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현재는 이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제 펄스를 사용하시고 Q&A를 통해서 파일 해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가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의심스러운 파일 트랜스퍼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파일에 대한 해시를 이용해서 엑스포스에서 바로 그 해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버뷰는 이제 봤으니까 한번 다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 디테일이 있는데, 우선 애플리케이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경우에는 제가 뭘 하나 넣어놨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프로토콜 네임들은 어떤 정해진 그 Q&A나 Q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해진 이름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TCP라든지 UDP라든지 ICMP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7 같은 경우에는 뭐 HTTP나 삼바 이런 것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 웹이라고 넣었습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큐레이터에서 분류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토콜 네임 같은 거를 넣고 여기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통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IP에 의한 가장 많이 볼륨이 흘러간 이제 곳들, 그 다음에 트래픽 볼륨에 의한 소스별 이제 트래픽 볼륨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죠. 아까 이제 보셨던 오버뷰랑 유사한데,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세션 카운트별로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이제 보거나, 443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별로 보거나,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테스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엘텔 통신 굉장히 많은데 1VG, R2L 이런 통신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 볼륨 메가바이트 단위로 보거나 세션 카운트 단위로 보거나, 앞에 보신 것처럼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장 세션을 오래 가져가는 어떤 그러한 플로우 정보들이 나오겠죠. 듀레이션 타임들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Q&A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IP는 여기 보신 것처럼 IP 디테일즈라는 게 있고, IP 디테일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IP 같은 경우는 여기다 특정 IP를 집어 넣으셔야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스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요. 특정 디테일 관련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IP 확인하고자 하는 IP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테스트 시스템 서버 IP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IP를 기준으로 해서 유니크 애플리케이션 수라든지 뭐 플로우 세션 수라든지 트래픽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도상에 이제 가장 많은 최근에 이제 이 IP와 커뮤니케이션 했던 IP들이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인바운드 포트는 몇 개인지, 아웃바운드 포트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IP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관련된 호스트 네임은 있었는지, 서스펙트 컨텐츠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걸쳐서 트래픽이 얼마나 흘렀고, 그 다음에 관련 사용됐던 애플리케이션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션 카운트라든지 플로 듀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위젯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당 IP이기 때문에 이 IP를 이용해서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이제 플로우 세션 값들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이 특정 IP의 네트워크상의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IP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젯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네트워크 비저빌리티 그 대시보드 위젯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